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싱 핵심 원리 6팩 P 헤더 분석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이고요. 발표할 주제이고요. 일단 개요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6팩 P 헤더 분석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패킹이 되는지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6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얼티메이트 P 패커 6팩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교윈이라는 사람이 만든 실행 압축키예요. 이 6팩의 특징은 P 헤더를 굉장히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를 분석할 때 환경은 이제 윈도우 XP에서 진행했고, 뭐 사용한 툴 같은 경우에는 이 6팩을 해주는 툴과 뭐 헥스 에디터 뭐 이런 P를 분석할 수 있는 P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사용했어요. 일단 파일을 실행시키면 다 이렇게 GUI 화면이 나온대요. 실행 압축할 파일을 이제 지정해 준 다음에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면 이제 6팩으로 알아서 실행 압축이 돼요. 일단 된 걸 살펴보면 이제 P헤더의 이미지 옵셔널 헤더, 이미지 섹션 헤더 등의 정보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P 구조와는 달리. 그래서 이제 헥스 에디터로 노트패드 이제 exe 원본 파일과 이 6팩된 파일을 헤더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원본 파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P 원래 구조처럼 4DO에 있고 40까지는 P 처음에 헤더, 이미지 도스 헤더, 그 다음 스톱 부분, 이 부분 띄고 이제 20까지, 이까지가 이제 또 NT 헤더인데요. 이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NT 헤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상적인 평범한 P 파일 헤더의 구조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딱 보시면 여기 4DOA가 처음에 나오고 원래 P가 지금 이 위치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는 다른데 P가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이 위치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있고 뭐 커널 32.dll 뭐 로드 라이브러리 A 뭐 이런 식으로 좀 원본과 비교했을 때 뭐 시그니처가 매우 가깝게 붙어 있고 도스톱 헤더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6팩은 일반적인 P 구조와는 크게 이제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가 설명하면 첫 번째는 이제 헤더를 겹쳤었어요. 다른 패커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인데 MZ 헤더와 P 헤더를 교묘하게 겹쳐 쓰는 방법으로 헤더를 겹쳐 쓰게 됨으로써 헤더 공간을 이제 절약을 했어요. 부가적으로 또 이렇게 겹쳐 쓰고 함으로써 복잡성을 증가시켜서 분석을 좀 난해하게 하는 효과도 가지고요. 위 그림은 이제 P 비어를 가지고 패킹된 거를 헤더 살펴본 화면인데 이미지 도스 헤더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는 이미지과 ELFA, NEW 이 두 개인데요. 이 두 개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 실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P 파일 포맷 스펙에 따라서 이미지 엔티 헤더의 위치가 가변적이다 라는 건데 이 말은 지금 ELFA, NEW 값에 따라서 지금 엔티 헤더의 시작 위치가 결정되거든요. 보통 ELFA, NEW 이 값은 도스 헤더 16진수로 40 더하기 이제 도스 스톱 크기 이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서 보통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고요. 보통 뭐 A0의 값을 가진다고 하고 해서 2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0부터 NT 헤더가 시작하는데 여기 6팩에서 보시면 지금 10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식으로 MZ 헤더와 P 헤더의 겹쳐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지 파일 헤더인데요. 이미지 파일 헤더의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 그 멤버를 보면 이 값을 변경해요. 이 값을 변경하는 목적은 이 옵셔널 헤더의 사이즈를 조정함으로써 헤더 안에 이제 디코딩 코드를 삽입하기 위함인데요. 사이즈 오브 옵셔널 헤더 멤버는 이제 이미지 옵셔널 헤더 구조체의 크기가 20인데 이 값을 이제 148로 변경해요. 이제 이 이미지 옵셔널 헤더 구조체의 크기를 따로 입력하게 된 이유가
뭔가 원래 이렇게 고정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입력을 받는 이유는 32비트랑 64비트에서 이제 크기가 좀 달라요. 보시면 이미지 옵션과 헤더의 종류가 여러 개이므로 구조체의 크기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64비트용 P32 플러스의 경우에는 구조체의 크기가 뭐 이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섹션 헤더의 오프셋 때문이에요. 이 이미지 섹션 헤더는 이제 NT에도 다음에 나오는데 이걸 구할 때 헤더 오프셋 자체가 이미지 옵션의 헤더 오프셋 더하기 사이즈 오브 옵션의 헤더를 더해서 이제 섹션 헤더 시작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유팩은 이 사이즈 오브 옵션을 헤더의 멤버의 값을 바꿈으로써 옵션을 헤더와 섹션 헤더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 디코딩 코드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것도 옵션을 헤더인데요. 그 대신 이제 멤버가 다른데 number of RVA and size 멤버인데 마찬가지로 이 값을 변경해요. 이 역시 헤더에 자신의 코드를 삽입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 멤버가 가진 의미는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의 구조체 배열의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정상적인 파일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 배열의 원소 개수는 10개지만 유팩에서는 A개로 이제 변경이 돼요.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 구조체 배열의 뒤쪽 6개 원소들은 무시됩니다. 지금 보시면 유팩은 로드 컴피그가 여기 있네요. 이 파일 옵셋 D8 이후부터는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시된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 영역에 자신의 코드를 또 덮었어요. 위 그림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 구조체 배열 영역을 이제 살펴본 그림이고요. 지금 이렇게 블럭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정상 파일의 이미지 데이터 디렉토리 구조체 배열 영역이고요. 그 뒤에 여기 D8 0, 1, 2, 3, 4, 5, 6, 7, 8 이 D8부터 107까지는 이후부터는 유팩에서 이제 무시되는 부분이에요. 무시되는 부분은 뭐 유팩 자체의 디코딩 코드를 이제 넣은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이미지 섹션 헤더 부분인데요. 유팩은 이미지 섹션 헤더 구조체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되지 않는 항목들에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섹션 헤더에도 여러 개의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필요 없는 멤버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는데요. 이 기법 역시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쓰여지지 않는 영역에 자신의 코드와 데이터를 덮어 쓰는 기법이고요. 이미 앞에서 섹션의 개수 3개, 지금 섹션이 보시면 맨 처음에 있었는데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건가? 네, 이렇게 잠시만요. 섹션의 개수는 3개이고 뭐 이미지 섹션 헤더 구조체 배열 시작 위치는 170이라는 것을 위에서 이제 계산해서 알아냈고요. 텍스트 에디터로 이 섹션 헤더 구조체를 보면요. 이 영역을 여기 안에 이제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 필요 없는 항목이에요. 여기서 골라가지고 이제 유팩에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하는데요. 이 위에는 뭐 소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섹션 헤더 부분인데요. 구조체 여기서 포인터 투 릴로케이션 포인터 투 라인 넘버 오브 릴로케이션 넘버 오브 라인 넘버 이 구조체는 이제 실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멤버들이에요. 여기 빨간색 네모로 안 쳐진 곳 네, 이 부분 이제 의미가 없는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다가 값을 덮어 쓰는 거고요. 파일 옵셋 1B0 위치에 있는 포인터 투 릴로케이션 값 뭐 01007392는 원본 노트패드 EX의 EP 값이다. 이거는 그냥 이런 참고 값이고요. 예를 들면 1B0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이 4바이트 값이 그죠? 포인터 투 릴로케이션 네, 디워드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값이 원본 노트패드 P의 원본 노트패드의 뭐 EP 값이라고 하네요. 네. 다섯 번째 부분이 이제 섹션을 겹쳐 쓰는 건데요. PBO 도구를 통해서 섹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의 파일 시작 옵셋이 10으로 돼 있어요. 옵셋 10은 이제 헤더
맨 앞에 나왔던 곳. 뮤팩은 이곳에서부터 이제 섹션이 시작돼요. 그리고 파일에서의 크기, 로우 사이즈가 200, 200 동일하고요. 이 파일에서 시작 부분과 파일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좀 달라져요. 보시면 섹션의 메모리 시작 주소 항목과 메모리 크기 값이 서로 다르다. 지금 여기 버추얼 어드레스와 버추얼 사이즈 값인데요. 처음에 이 부분, 이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1000이라는 주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 27000, 그리고 사이즈는 14000,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원래 이 처음이 파일의 헤더 부분인데요. 이 헤더 부분에 섹션 헤더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섹션이 지금 이 파일 헤더 부분에 위치해 있고 10에서 200만큼, 그리고 나머지 뭐 두 번째 섹션은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메모리에 올라갈 때 지금 버추얼 어드레스 1000이잖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메모리 100, 1000. 네, 이 주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영역 같은 경우 14000이니까 끝난 지점 15000. 네, 이렇게 딱 들어맞고, 그다음 세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도 27000부터 시작하고 27000부터 사이즈 1000이니까 28000 이렇게 딱 맞고요. 제가 이 설명한 게 여기 똑같이 있을 건데, 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섹션 헤더에 정의된 값에 의해서 이제 ploader는 0에서 1 ff 영역을 세 군데 다른 메모리에 위치, 네, 여기 뭐 다른 메모리에 위치했다 뭐 이렇게 되고요. 같은 파일 이미지를 가지고 각각 다른 위치와 다른 크기의 메모리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영역의 크기는 200이고 반면 두 번째 섹션의 영역의 크기는 B028-200 A228이고요. 두 번째 섹션 영역은 이제 파일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거의 보시면 지금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지 않았는데 지금 200에서 B028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이 영역이 이제 그 패킹을 이제 풀었을 때, 그러니까 파일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어떤 파일을 실행하려면 이 풀었을 때 원본 파일이 이제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B028 부분이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 첫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섹션의 메모리 크기는 14000이다. 네, 메모리 크기 14000이고요. 이는 원본 파일의 사이즈 오브 이미지와 같은 값. 이 이미지의 이제 크기와 동일한 값이에요. 즉, 두 번째 섹션에 압축된 파일 이미지를, 두 번째 섹션의 이제 파일 이미지를 첫 번째 섹션에 그대로 해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트패드 이제 원본 파일에 메모리 이지가 통째로 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RVA to RAW. 이제 UPEG이 처음 나왔을 때 올리 디버거 같은 각종 PE 관련 유틸리티, 올리 디버거는 아니구나. 이런 하여튼 각종 PE 관련 PID, 뭐 PBA 이런 유틸리티들이 UPEG을 이제 잘못된 메모리 참조에 의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는 이런 RVA가 상대 주소고 이 파일에서의 주소고, 그런데요, 이 변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RVA 값을 RAW 변환 방법은 RAW- pointer to RAW 데이터, pointer to raw 데이터, 그 다음 이게 RVA- virtual address, 뭐 RVA는 RVA- virtual address 플러스 뭐 pointer to raw 데이터, 이렇게 공식대로 UPEG의 이렇게 구하는데요. 원래 구하는 방법 자체는 이 공식대로 이제 UPEG의 EP를 엔트리 포인트에 파일 옵셋을 계산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엔트리 포인트가 1018이에요. 값이. 이걸 통해서 로우를 구하면 로우 파일에서의 주소값 1018, 여기서 마이너스 버추얼 어드레스 값 1000, 그리고 플러스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10, 이걸 더하면 28이 나온대요. 텍스트 에디터로 28 이 부분을 영역을 살펴보면 로드 라이브러리 A 문자열 영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원래 엔트리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섹션이
파일 옵셋이 가리키는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값은 파일 얼라이먼트의 배수가 돼야 돼요. 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6팩의 파일 얼라이먼트는 200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이 있는데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값은 0, 200의 배수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ploader의 첫 번째 섹션은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12, 200 이 파일 얼라이먼트의 배수가 아니므로 강제로 배수에 맞춰 인식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0에 가깝기 때문에 0으로 인식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UPEG 파일이 P 관련 유틸리티에서 에러가 발생했던 이유고요. 따라서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 10이 아니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8 값이 나오고요. 18 영역을 살펴보면 여기 B 부분인데요. 0, 1, 2, 18에서 23까지 여기까지가 EP 코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가 이제 임포트 테이블인데요. UPEG의 임포트 테이블은 매우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포트 디스크립터 부조체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면 디렉터리 테이블에서 임포트 디렉터리 테이블 주소를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임포트 디렉터리는 27122 사이즈는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변환해보면요. 먼저 어느 섹션에 있는지 봐야 돼요. 지금 27122 값은 지금 여기 세 번째 섹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RAW 그 파일 이제 주소로 변환해보면 27000 버추얼 어드레스 마이너스 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0 하면 122 값이 나오네요. 주소가. 그래서 이제 122 파일 옵셋 122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블럭을 친 부분인데요. 봐도 이게 헷갈렸어요. 좀 제대로 다 외우고 간 게 아니라서 지금 이게 임포트 디스크립터 구조체예요. 구조체인데 P 스펙에 따르면 이미지 임포트 디스크립터 구조체별로 이루어지고 임포트 테이블은 마지막은 널 구조체로 끝난다. 다시 돌아와서 파일 옵셋 122 부분을 보면 선택된 영역이 임포트 테이블을 나타내는 구조체 배열이고요. 201까지 122부터 201까지 첫 번째 구조이며 그 뒤는 두 번째 구조체도 아니고 임포트 테이블의 끝을 나타내는 널 구조체도 아니에요. 보시면 널 구조체도 아니에요. 지금 1FF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자는데 1FF 부분이 지금 끝 이 부분인데 봅시다. 매핑되는 위치 그대로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림 다시 가져온 거고요. 파일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섹션 영역 크기를 보면 옵셋 200 바로 전까지예요. 200 전까지. 즉 파일에서 크기는 첫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 영역 크기가 1FF. 지금 이 1FF 부분이 파일에서 세 번째 섹션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행할 때 200 옵셋 이하는 세 번째 섹션 메모리에 매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에서 세 번째 영역은 0에서 1F. 이 부분은 메모리에서 지금 세 번째 섹션 부분이죠. 27000에서 28000. 그러니까 28000 바로 전인 1FF에 매핑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의 남은 메모리 영역인 27200에서 28000까지 영역은 널로 채워져요. 1FF까지였으니까 값이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부분 200부터 나머지 28000까지 널 영역으로 널로 채워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섹션을 활용한 UPEG 트릭으로 파일로 볼 때는 임포트 테이블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면 임포트 테이블이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대부분 이제 P 유틸리티들이 이런 임포트 테이블을 읽을 때 이런 트릭이 이제 잘못된 주소를 쫓아가 메모리 참조 에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import address 테이블인데요. IAT라고 짧게 부르는데 UPEG의 이제 실제 IAT를 따라가 보면 지금 위에서 아까 이전에 설명했던 import descriptor 구조체의 값을 매핑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오리지널 펄스
정크 int 멤버가 1FA는 name, 1FE는 뭐 first IAT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 봐야 될 게 name의 RVA 값인데요. 2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은 이제 맨 앞에 헤더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헤더 영역에서 RVA와 RAW 값이 같으므로 헥스 에디터로 이제 파일 오프셋을, 헤더 영역은 이제 파일과 메모리가 같아요. 네,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부분 보면 네임이잖아요. 네임 멤버가. 지금 kernel32.dll 문자열이 보여요. 이 영역은 이제 이미지 도스 헤더 영역인데, 원래는 이미지과 ELFA, NEW 멤버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팩은 이곳에다가 import DL 이름을 넣은 거고요. 이제 이런 kernel 32.dll을 사용한다는 걸 알았고, 어떤 API를 이제 임포트한지 봐야 돼요. 보통 INT를 따라가면 API 이름이 나타나지만, 이름 문자열이 나타나지만, 유팩과 같이 오리지널 퍼스트 정크 INT가 0일 때, 0일 때는 IAT 값을 따라가도 된다. 표를 보면, 지금 이 표인데요. RVA 값이 1128인데, 메모리의 첫 번째 섹션 영역이에요. 이제 이걸 파일에서 주소 변환을 하면 파일 오프셋으로, 128이 나왔어요. 128 영역을 보면, 28000000, B000000000000 이렇게 막 나오는데, IA팀에서 동시에 INT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 영역은 이제 네임 포인터 RVA 배열이고, 배열의 끝은 널이다. 또한 각각 RVA, 28과 BE 두 개의 API를 임포트하는 걸 볼 수 있다. 지금 28과 BE 두 개의 API를 이제 임포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8과 BE 영역을 보면요. 이제 지금 헤더 부분은 이제 변환을 따로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28 부분을 보면 지금 로드 라이브러리 A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BE 부분을 보면 get, proc, address 이런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본 28과 BE 영역은 import 함수의 ordinal 플러스 이름 문자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함수는 원본 파일의 IAT를 구성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패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네, 참고 문헌 따로 없고, PE 구조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많이 이제 다 어떻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